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번아웃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별로 유튜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온다면 번아웃에 가까운 느낌이겠죠. 사실 저는 항상 텐션이 좀 높은 편이라서 누가 저와 번아웃이 왔다라는 거를 느끼지 못할 텐데, 사실 제가 예전에 번아웃이 몇 번 왔었어요. 특히 20대 때 왔을 때는 내가 이렇게 젊은데 이렇게 창창한데 번아웃이라니 라고 저 스스로도 황당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번아웃이 어떤 증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그냥 얼마 안 됐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이라는 걸 냈어요. 이게 사실 의사들이 어떤 게 병인지 아닌지 참조하는 매뉴얼 같은 건데요. 이 바뀐 표준질병분류기준에서 어떤 차이들이 있는지 보면요, 굉장히 흥미롭게도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가 됐어요. 번아웃 신드롬도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번아웃 신드롬은 질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증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그 자체로 병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일종의 증상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던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어야지만 번아웃인가 라고 적어 놓긴 합니다. 근데 참고로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쓰질 않고요, occupational burnout, 그러니까 직업과 관련된 어떤 탈진, 소진 상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증상은 내가 무직이면 생길 수가 없는 증상이에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서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겪게 되는 번아웃만을 증상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어떤 기준들이 적용이 되면 이 번아웃 증상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 조건을 걸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번아웃에 해당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사용됐는지 한번 역사를 짧게 살펴볼까요? 사실 번아웃이란 개념이 등장한 거는 꽤 오래됐어요. 1974년도에 미국 뉴욕의 의사인 허버트 프라이덴베어거, 이 의사가 뭘 관찰했냐면 간호사, 병원에서 일하는 치료사, 의사, 이런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의 정신건강을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버린 거예요. 예전처럼 반응도 보이지 않고 정신건강을 케어해줘야 되는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제 얘네들이 심지가 다 타버린 것 같다, 에너지가 다 사용돼서 배터리가 나간 것 같다, 의료진들의 변화를 보고 번아웃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류하는 기준을 세운 거는 크리스티나 마슬라흐라는 분이에요.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MBI라는 척도를 만들어요. 정말 몇십 년 동안, 거의 40년 가까이 번아웃만 연구해온 연구자잖아요. 그래서 이 마슬라흐 박사가 어떠한 요인들이 번아웃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또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6가지가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면 번아웃이 올 확률이 아주 높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바로 이해가 가죠. 업무량이 많고 내 통제를 벗어났고 그만한 보상이 오지 않으면. 근데 세 가지 요인이 더 있긴 합니다. 뭐냐 하면 커뮤니티,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안 맞아, 나만 약간 따당한 기분이 들고 뭔가 이 사람들하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 커뮤니티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정성, fairness, 정말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 오래 처해 있으면 또 번아웃이 올 확률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가치, value라고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일만 하고 있으면 번아웃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6가지를 한두 가지 이상이 지속이 되면 번아웃이 올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MBI나 마슬라흐 교수가 이야기하는 번아웃이 올 확률이 높은 상황, 이것들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지만, 의학신문 같은 데 보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막 신뢰도가 아주 높진 않지만 그 문항들 중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여러분도 테스트해보세요, 이런 테스트들이 있긴 합니다. 5가지 정도를 꼽고 있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깜빡깜빡한다, 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어디론가 그냥 멀리 떠나고 싶다, 이전의 일들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행복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자,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라고 하시네요. 여러분은 해당이 되시나요? 근데 뭔가 이 5가지 읽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19를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겪으면서 이거 우리 전부 다 번아웃 온 거 아니야?
이 거의 70% 넘게 번아웃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수치들도 여기저기서 보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마슬라크 교수가 얘기했던 요인들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아이 밥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뭔가 상황이 계속 변하면서 내 통제를 벗어나는 거예요. 뭐 3단계 4단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번아웃이 올 수 있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상황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번아웃 신드롬이 어떤 신체 변화를 갖고 오는지, 그리고 뇌의 변화를 갖고 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했던 실험이고요. 일주일에 평균 60에서 70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꽤 많죠. 이 사람들 중에서 만성질환도 없고 다른 병도 없고 대략 비슷한 사람의 그룹을 70명 정도 모은 다음에 이들을 서로 다른 그룹으로 나누고 실험을 진행했어요. 어떤 실험이었냐면 막 진짜 짜증나는 화나는 영상들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영상들을 보면서 감정 조절을 하라고 시켜요. 영상을 보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다. 부정적인 감정을 업 시켜라, 다운 시켜라, 또는 그냥 유지해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조건을 걸었어요. 그렇게 이제 영상을 보다가 돌발 상황이 일어나게 한 거예요. 어떤 돌발 상황이냐면 갑자기 엄청 짜증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그 짜증나는 고음의 막 소리가 터지면은 부정적인 감정이 더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 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봤어요. 그랬더니 재밌게도 번아웃이 진단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갑자기 이 짜증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치밀어 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을 약화시키는 기능이 마비되더라, 이런 거예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 감정을 안 느껴야 된다, 이게 잘 안 되더라. 그렇다면 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이걸 못했나 봤더니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 아믹달라가 번아웃 신드롬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커져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정적인 편도체 감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또 뇌의 부위 중에 하나가 ACC라고 불리는 이쪽 부위인데, 여기와 편도체의 연결 자체는 또 약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올 때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이러한 뇌의 변화와 관련해서 서로 다른 15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팀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에,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대학교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 번아웃이 온 사람들의 뇌에서의 학습과 관련된, 기억과 관련된, 주의력과 주의 집중과 관련된 이 모든 기능들이 저하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메타 분석을 통해서 알아내죠. 정리해 볼까요? 부정적인 감정을 더 크게 느끼게 되고요. 그것을 조절하는 기능은 더 낮아져 있고요. 인지하거나 학습하거나 주의 집중하는 능력은 떨어져 있다. 그럼 아마 지금 번아웃을 느끼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뭘 할 수 있는데, 이미 번아웃이 왔는데 어쩌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나온 연구가 있는데요. 번아웃과 비슷한 증상을 느끼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마음챙김 명상을 가르쳐 줬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거는 내 몸이 어떠한 상태인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능력을 좀 길러주는 그런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챙김 명상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의 번아웃 증상이 호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연구에서 뿐만 아니라 굉장히 번아웃에 효과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챙김 명상이라고 하고요. 명상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영상을 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이 왔다라고 느껴졌을 때 해서는 안 되는 실수의 첫 번째가 그거라고 그래요. 왜 나만 이 모양이지? 라고 내 스스로,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이런 감정을 겪는,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문제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온 직원이 많았다면 회사에서의 상황을, 분위기를, 직원을 케어해주는 복지제도, 이거를 바꾸는 것이 먼저지, 번아웃이 온 것은 누군가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나만의 어떤 멈춤 버튼 또는 잠깐, 타임, 이런 버튼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들은 뭐 우리가 소확행이라는 얘기도 하고 탕진잼이라는 얘기도 하고 깨렌시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장소 또는 특정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번아웃이 왔는데 나 혼자 되는 상황을 피하라고 합니다.
나 혼자 이불 속에 들어가 있고 그냥 아무도 보기 싫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즘 정신과 전문의나 전문가들도 많이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반려동물을 두면 이러한 번아웃 치료나 우울증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내가 케어해줘야 되잖아요. 또 있으면 내가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거나 스스로 고립되지 않으니까. 물론 번아웃 때문에 반려동물을 두는 건 안 좋을 수 있고요. 한번 함께하면 정말 평생 케어할 만한 그러한 결심을 제대로 하고 두어야 되긴 하겠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데요, 번아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포기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번아웃이 오게 된 상황을 잘 생각해 보면요, 설렁설렁하거나 막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오기보다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와요. 너무 착하게 모든 거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많이 오는 게 슬프게도 번아웃 신드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2012년도에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가 사이언스지라고 하는 국제과학저널에 실렸는데, 젊은이 20명하고 우울증이 온 고령자 그룹하고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 안 온 그냥 해피한 고령자 그룹, 이 세 그룹을 놓고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요, 좀 잔인한 실험인데 돈 딸 수 있는 실험을 해요. 상자를 열면 황금이 나와요. 첫 번째 상자 열었는데 황금, 두 번째 상자 황금, 오 돈이 더 늘어났어. 황금을 모아가고 실험이 끝나면 그 황금을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문제는 상자 안에 황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악마도 있어요. 근데 악마가 일정 숫자 이상 나오면요, 내가 쌓았던 황금이 한 방에 다 날아가요. 잔인하죠. 그러니까 매번 황금이 나올지 악마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열지 말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젊은이와 우울증이 온 고령자 그룹에서는 황금을 모으다가 악마가 와가지고 다 잃었어요. 그럼 그 상황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다음번에 이번엔 악마가 안 나오겠지, 내가 어떻게든 딸 거야 라고 바로 전에 있었던 실망스러운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더 큰 리스크를 걸고 더 크게 베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흥미롭게도 우울증 없이 행복한 고령자 그룹에서는요, 게임을 할 때 전혀 다른 전략으로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그냥 내가 미리 전략을 세워두고 악마가 나오건 나오지 않건 꾸준히 나의 전략으로 게임을 해나갔다고 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그룹이 더 많이 땄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안 좋은 결과로 갔고, 내가 우울증이 오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비결에는 포기하는 법을 배운 것, 이것이 도움이 됐다라는 연구인데요, 저는 이걸 약간 동양적으로 해석하면 세옹지마인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어차피 세상이 안 되는 거야. 좋으면 좋은 거고, 가는 건 가는 거고, 오는 건 오는 거고, 포기할 줄 알자. 그냥 놓아버리자.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게 번아웃에 도움이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번아웃이 막 정말 극단적으로 오지 않도록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번아웃이 오셨다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니까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빌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